입으로 이 CJ의 그 이제 며느리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CJ의 그 지금 일가가 그 회장이 2013년 7월인가 구속되고, 그다음 부회장 여성은 또 물러나라 애가 미국으로 이미경 가고, 씨,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22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근데 CJ 일가의 그 유전병이라는 거는 뭐 어떤 유전병입니까? 뭐 복잡한 이름이 있던데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육이 무슨 뭐 이렇게 신경계통의 아주 드문 질환인데. 그게 신장하고도 관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신장 이식을 했잖아요. 참 그 안타까운데 그분이 자살했죠. 22살 난 여자분이. 아직 뭐 자살했다고는 안 나오고 사인이 안 나오는데 젊은 여성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병원이 아닌 데서 사망하게 되면 굉장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한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부검을 하겠죠.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미모도 뛰어나고 부잣집에 결혼했는데 왜 죽었을까라는데 사람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진실 씨는 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최진실 씨 주위에 그 야구 선수 조성민 씨나 최진실하고 최순실하고 지금 구별을 해갖고 구별하고 최진실이 했습니까? 최진실. 나와 최순실이라 들리자. 여하튼 그 주위에 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돈이 있다고 다 해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병우 수석도 이번에 그 검찰에 지금 아주 오만하게 수사를 받고 있지만은 이 참 20살에 그 고시돼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핑계로 아마 재벌을 하고 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했을 건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옛날에 모 의사가 모 재벌 회사에 사회로 갔는데 그 사람이 맨날 그 생일 잔치에 오면은 그 회장님이 그 의사보고 그랬대요. 너는 임마 뭐 불화를 부쩍밖에 잡아온 게 없잖아.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의사가 그럴 수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예요. 그 의사는 말라고 건데. 그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의사하면 충분히 자기가 잘 살 수 있는데.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의사들이 보면은 그 재벌 가에 이제 되게 여자들이 못났을 거 아니에요. 예쁘고 재벌이면 왜 그냥 벌써 시집 갔겠죠. 클라라 사촌처럼. 뭐 못나고 돈 많으시니까 이게 그 자기 지식과 지위를 파는 거죠. 재벌집에. 그 얼마나 은혜피하겠어요. 돈도 마음대로 못 써요. 카드 다 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그 자기 마누라한테 지혜 사는 거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 부산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영남 속담에 보리쌀 선마만 있어도 말이죠. 저같이 신세를 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요. 그게 몸 파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창남이지 창남. 그 반성을 못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죠. 참 나 참 한심해요. 어제 그제 저기 조사 받는데 기립해 있는 검사와 팔짱을 낀 우병우를 보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 보십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공약을 하나 오늘 하나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FBI에 준하는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야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라고 공직자 비리 특별수사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수처는 부족해요. FBI. 공수처는 공수표고. 페더럴 뷰로크라틱 인베스티게이션 코리안. 한국은 무슨 연방국가도 아닌데 주별로 연합된 도 아닌데 FBI입니까? 그러니까 코리안 페더럴 내시는 특별검사청. 특별검사청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고시 패스할 필요 없어요. 따로 시험 치는 거예요. 특별 한국형 FBI 시험 따로 치는 거예요. 고시를. 내가 한번 응시를 해볼까? 좋지요. 뭐 잡고 이런 거 잘하는데. 제가 면접해가지고 특별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비리 대통령 권하니까 여하튼 우리가 뭐 사이가 제가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 총리하셔야죠. 그 작은 조직인데 어쨌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경찰한테도 수사권을 좀 독립을 시켜주고요. 이 세 조직이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야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잖아요. 지금 뭐 검찰이 겁날 건 뭐 있어요. 지금 맨날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했죠. 뭐 대통령 뭐로 수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검찰을 견제할 만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정원 조직 안 되잖아요. 보안사 특도 없죠. 근데 좌빨 우빨 할 거 없이 변호사분들한테 한테 물어보면 이 공수처 만드는데 찬성하냐면 다 반대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국회에 3분의 1이
저 사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불리한 걸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 국회부터 바꿔야 돼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이 율사 출신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근데 무슨 나라 이런 나라 다 있냐 이게. 작년에 네. 신년 기자회견을 박 대통령이 그 3인방 정윤회 지라시 사건 언급하면서 그 사실 무거이다 이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제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이 이 공직자나 친인척 비리를 단속하게 하겠다 하면서 크게 소리를 쳤죠. 근데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특별감찰관실은 하늘로 날아가고 이석수 감찰관은 조사받으러 다니고 그렇죠. 이래 돼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이 최순실 사건 터지고 우병우 터지고 다 했죠. 자, 그런데 이 이석수 감찰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갔을 때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요 며칠 전에는 또 한 번 더 갔는 모양인데 화기애애했다 그러거든요. 검찰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런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KFB 같은 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사시 출신이나 이런 로스쿨 출신을 뽑지 말고 뭐 경찰 대학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적인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 사시 출신이니까 뭐 사시 25기, 27기라니까 선후배가 막강하니까 다 지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그렇게 문제가 있다 해서 로스쿨 만들었는데 예. 로스쿨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서 또 취직하는 과정들 다 뭐 그게 또 자체가 또 다른 예? 예. 어떤 이 편법 즉 변호사가 되는데 굳이 고시를 치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로 한국 기득권의 편법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려고 이걸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도 하여튼 KFBI가 하나 대안이 될 수 있고 미국에는 그래도 FBI하고 이렇게 검찰 또 경찰이 서로 세 개가 견제가 되니까 미국도 이번에 보니까요 완전 사쿠라티다. 그래도 비교적 저는 이번에 힐러리 이메일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조사를 하더만은 한 두어 달 전에 이 문제는 있지만 기소는 유예한다 이러더만은 또 한 4일 전에는 FBI 국장이 나서서 추가로 발견된 게 있어서 조사를 다시 한다 이러더만은 대선 하루 전날 무혐의 오늘 예. 또 그것도 무혐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FBI 국장을 오바마부터 나서가 수사의 중립성이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서갖고 FBI가 정치한다고 또 조집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보면 이게 과연 미국 같은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되고 있느냐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견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은 일개 경찰이 그 오바마하고 맥주 마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여서 다니지만은 미국에는 경찰 한 명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그럴 때 미국의 제도가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면은 좀 배울 게 많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이 견제가 잘 되고 있고 그 상하원에서 3분의 1이 그 법률가 아니에요. 사회에 다양한 직종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지금 문재인 씨도 자기가 법률가 출신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제도는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뭐 그냥 모욕도 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을 개혁하려다가 모욕도 당했지만 본인이 또 검찰을 또 너무 이렇게 좀 우습게 본 부분도 있었죠. 아니 세상에 검찰하고 대하는 걸 생중계하는 데가 있습니까? 굳이 거기 생중계 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막가자고 한 분이 또 지금은 또 잘 나가고 있더래. 검사장까지 하고 있대요. 그분이. 지금 막가자는 겁니까 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막가게 한 막가게 한 것도 아니죠. 형님 조사받은 이야기 했는데 나도 아는 그 검사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검사하고 계급장 떼고 훨씬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했으면 검사가 좀 이렇게 코너로 모는 이야기를 좀 해도 그러냐 난 그건 아닌데 이렇다 하고 다른 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눌러버려야 돼요. 계급장 떼고 훨씬 단호하게 이야기하자고 TV도 동원시켜 놓고는 대통령 이제 막가자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눌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좀 그런 막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우 남사장님도 자살했잖아요. 그게 다 업보죠. 업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점도 많지만은 말을 너무 막말을 해서 참 아쉬웠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또 우병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병우 씨가 당시에 뭐 중수부 과장인가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했다지 않습니까? 좀 모욕을 줬다는 말이 그래서 있죠. 뭐 노무현 씨 했다고 뭐 말이 있는데요. 우병우 어제 그 수사 출두하는 거 봤습니까? 그제? 봤죠. 기자를 노려보대요.
뭐 좀 어떻던가요 그분? 5만이 그게 달하더군요. 아, 그래서 참. 그또 한간에는 또 뭐 보니까 그 여기자가 KBS의 여기자인데 얼굴이 이쁘다. 아, 미모에 반했을까요? 그래서 이뻐서 봤다. 뭐 이렇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든 남자들은 미모에 약하니까요. 그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 세상이 다 원장님의 죄를 아는 예, 그런 시끄러운 일에 연루된 예. 중요 인물입니다. 예. 잠깐 그 빙의를 좀 하세요. 제가 최태민이 아니지만은 그 원장님이 포토라인에 씁니다. 예. 기자가 한 몇백 명 있어요. 예, 그 앞에서 이제 앞에서 막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예. 거기에 이 중에 유독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때 이쁜가 안 이쁜가가 눈에 안 들어오죠. 예? 예,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럼 우병우 씨쯤 돼가 예. 내가 오늘 검찰에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거야. 내일 아침에 어차피 나와야 돼. 할 일은 없지만 이 사람은 요만큼의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슬픈 사람이죠. 이 다 서울대학 그 나온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서울대학 좀 가서 나왔죠. 뭐 거기 저기 졸업식 때도 안 갔고 입학식 때도 안 갔고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내가 진짜 궁금해가 내가 서울대학생으로서 학교에 적은 잡혀 있는가 등록금은 냈나 궁금해서 한번 떼본 적도 있어요. 적은 네. 있더라고요. 아이고 공부를 하는데 졸업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해야지. 큰일하고 뭐 또 열심히 이런 데 쓰고 이런 데 쓰고 뭐 이런 그래도 뭐 시험은 치셨군요, 그래도. 네? 시험은. 시험도 많이 빠져가지고 뭐 휴학도 하고 뭐 미국 같으면 절대 졸업 못했겠는데요. 미국 가서는 또 데모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미국도 데모 많이 해요. 그 옛날에 저 마틴 루터 킹 때 데모에 그때 많이 죽었어요, 대학생들. 자, 그런데 자 이분하고 제가 요즘 이렇게 출두하는 몇 사람을 보면서요, 제가 요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 있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뭡니까? 고문 기술자. 아, 고문하면 안 되죠. 아, 제가 요즘 뻔뻔하게 드나드는 사람을 보고요, 이게 제가 이 내면에 지킬 박사처럼 폭력적 충동이 좀 있다. 내가 이 TV에 패널 같은 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과음을 좀 지르고 이러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제 안티가 요즘 많이 생겼어요.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안티로 다 변화가지고 저를 공격하는데 저건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저한테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갑자기 성질을 빠락빠락 낸다. 저한테 한 번도 안 냈잖아요. 한테 방송을 할 때 한 번씩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빽 하고 왔는데 아, 저번에 진중권 지역 할 때 뭐 또 한 번 또 하대요. 그때는 진중근 씨가 빽 했지 나는 별로 빽 안 했는데. 뭐 여하튼 간에 그런데 저가 예. 그 충동 조절 장애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한테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가끔 돼지라고 놀려서 그렇지 뭐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원장님 돼지랬나? 근데 예. 아 개돼지인가? 그 좌우간 예. 이 수건을 갖다가 올리고 예. 고춧가루를 붓고 아, 이거 안 돼요. 예? 저는 물이 아니고 예. 이 양주 아, 이거 안 돼요. 고량주 예. 한 40도나 60도짜리를 갖다가 코에 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예, 이거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직 지금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수사를 할 때 말로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가 된 게 이제 고문기술자 그때 불과 20년만 돼도 고문을 했어요. 아, 이게 일제의 잔재고요. 안 그러면 닭뼈다귀를 갖다가 좀 만들어 가지고 통닭을 좀 뜯어먹고 요 앞에 예, 예. 여기 앞에 호치킨이라고 있습니다. 통닭을 배달해가 좀 뜯어먹고 그 닭배다리하고 닭 대가리 모가지를 들고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항아리 속에 담아놓으면 그 다음날 진해가 많이 당기지 않겠습니까? 진해를 잡아와 가지고 온몸에다가 진해를 갖다가 꼽아주고 싶어요. 아니,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저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고문을 하면 뭐합니까? 더 미워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런 사람이 나는 좀 묻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예. 저런 사람들은 아픈 거는 느낄까? 왜냐하면 남의 고통에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요. 아, 그런 인간들이요, 자기 자신은 되게 또 아낍니다. 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보세요. 남한테 상처를 굉장히 잘 주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그 환자분도 저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례하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지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제가 그 말했다고 막 인터넷 올린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은 또 옛날에 우리 간호사도 한 명이 저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수술하다가 모니터가 지금 머리를 가리길래 좀 머리 좀 치워주세요 이 말 했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았대요. 머리 치우라 했다고. 그게 상처를 받을 말인가요?
쭉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 경험상 상처를 잘 받는 인간들은 남한테 상처를 잘 주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거는 모르고 지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뒷거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씨도 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내 우병우 씨 이야기하고 하니까 예. 나는 예. 우병우 씨하고 나하고 이 안경을 둘 다 벗고 예. 글러브를 끼고 예. 하나 죽을 때까지 예. 무제한으로 내 비록 장애자기는 하지만은 예. 저 사람은 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들을 다 이런데 펀치에 맞으면 표정이 일그러지기나 할까? 나이는 좀 어리던데 나보다 두세 살 어릴 겁니다. 실컷 좀 맞으면 울기나 할까? 내가 그래서 한번 우병우 씨하고 진짜 무제한 복싱 경기를 갖다 넉다운 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같으면은 뭐 복싱보다는 이제 철학 수업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저 나이에 철학 공부해가지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아까 안 바뀐다 소리 원장님이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우병우는 바뀌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우병우를 좋아하구나.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안 좋아하고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우병우 씨 보고 이제 한 만나가지고 우병우 씨 이 세상에 중요한 거는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사랑이고 국민들의 아닙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옛날에 그 성형외과 하는 후배인데 지 처남이 검사라 이러더라고요. 그 검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의 재력과 저의 권력이 합치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이 토할 것 같았고요. 귀를 씻고 싶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애기 어제 저는 그 예. 피의자 앞에 일어서가 앞서 모으고 있는 그 검사 저는 예. 진짜 조선일보가 그 검사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해가 신원도 좀 밝혀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KFBI, 코리안 FBI 만들어야 됩니다. 예. 독립된 지형 쳐가지고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예. 삼성은 말을 그냥 사줬을까요? 대가성이 있었겠지요. 그가 대가성에 수사를 안 합니까? 세잖아요. 삼성이 셉니까? 세죠. 그 앞에 가면 뭐 법과 권력도 다 안 통할 만큼 셉니까? 세죠. 뭐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뭐 노조 문제하고 뭐 연구비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어쩌고 하면서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 대가성이면 뇌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비덱에 예? 그 독일에 거기에 헤센주에 있는 성마협회 회장을 말이니까 뭐 얘들이 말 아는 게 있습니까? 말 운영과 관리에서 형식장으로 뭐 서로 간에 용역을 받기 위한 컨설팅이라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끼워 넣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이 3일 만에 이것들 수상한 인간들이다 해가지고 때리치우고 나가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알려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재벌들을 사실 옛날에는 좋아했죠.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려주고 우리나라의 뭐 네임 브랜딩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이제 금감원 우리 정명윤 사태 때문에 한번 김현장에 한번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은 실손보험, 재벌보험회사가 미리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현장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나 정부의 뭐 요직에 있는 분들이 다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몇백억씩 수임료를 받죠. 이게 뭐냐고요. 결국은 돈과 권력이 김현장을 지배하고 김현장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또 전직 고위관료고 그런 고위관료를 또 밀어주는 사람들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참 자, 그래서 그런데 뭐, 이 정권이 말입니다. 예. 정우성 비서관이 대통령 말도 녹취해놓고 최순실이 말도 녹취해놓으면 밤과 낮에 대통령들 말을 다 녹취하면 정우성이가 최고 실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찰은 지금 이 뇌물수수는 접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매일 뜯으면요 조금씩 바뀌어요. 어제 우병우하고 뭐 그래 된 거 이제 보도되고 하니까 오늘 뭐 검찰총장이 질타했다. 왜 우병우 그런 식으로 수사하냐고. 뭐 최순실 팀에서 해라고 이랬다는데 또 그리고 이 직무유기 즉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알면서 조사했냐 안 했냐 꼭 하는 게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요런 거는 죄를 걸면 걸리고 안 걸면 안 걸리고 이어령 비어령인 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보면 아 우병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나 보다. 최순실이 안종범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나 보다. 지금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처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하는 게 이제 최고형이 3년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3년이 되면은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죄가 되는데요.
자기들은 그 몇천 원씩 헤쳐 먹으면서 아니 의사들이 그 뭐 리베이트 받아야 뭐 얼마 받겠어요. 이번에 말하면 대선에 못 가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리베이트는 받아서는 안 되고 되죠. 처벌도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처벌도 말씀하십시오. 강화해야 되는데 똑같이 좀 하고요. 자기들은 똑같이 뭐, 하자. 이건 없으면 좋습니다. 예,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뭐참 의사 출신 국회의원 내가 그래서 대선에 나가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 뭐 3명 있는데 하나 안철수 씨는 뭐 의사를 할 수도 없고 뭐 박인숙 씨도 이번에 뭐 너무 박근혜 씨 편 많이 들어가지고 또 위태위태 하고요. 또 뭐 또 한 사람 누구죠? 누구더라? 안철수. 신 무슨 저기 아 성남에 그분 또 뭐 의사를 할 수 없죠. 뭐 옛날에 그 전문의. 의사들은 와 국회의원 몇 번 하거나 이렇게 좀 출세하면 다 의사 흉내를 안 냅니까? 의사가 천한 직업입니까? 의사가 천한 직업이 아니죠. 닥터 스트레인지 보니까 신경외과 의사인데 아주 좋게 나오대요. 아 그러니까 의사가 한국 사회에서 예. 기득권이고 상류층의 집단인데 아니죠. 왜 의사 출신들이 배지를 달고 나면 의사의 특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천대받는 직업이죠. 지금도 지금 무슨 검찰이나 이런 장관들을 만나면은 기술자 취급해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택도 아닌 뭐 경찰 간부들 계급도 별로 안 나오고 무슨 뭐 저 무궁화 3개짜리가 막그 친구 내가 아는 그 지금 무슨 저 작은 무궁화 2개 때 이렇게 시골에 가서 뭐 경감인가 뭐 이렇게 뭐 무궁화 들고 가다가 그 친구가 지금 계급 낮춰부터 제가 친구였는데 갑자기 뭐 그걸 대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 집 본다고 그 무궁화 2개 주제에. 네. 근데 야, 저 인간이 저래 친구를 모욕하고 참 이 우리나라가 산업공상에 너무 뿌리 있구나. 경위가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인데. 예, 그 뭐가 그 대단한 그 계급이라고. 경감은 6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순경부터 올라온 주제에 이제 지가 이제 무궁화 작은 무궁화 3개 됐다고 다른 무궁화 하나를 폄하하는 야 우리 무궁화 3개는 그런 무궁화 하나 보지도 않아. 근데 이놈이 그 무슨 개구리가 올챙이서 모른다고 보통 지가 올라가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이 나 참 그 원장님은 제 방송에 제가 출연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쌓이는 걸 제 방송에서 싹 다 풀고 가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아 저는 즐거워요 이 방송에 나오면. 저 최 씨가 국민들 분이 안 풀리는데 예. 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요 최씨 일가 이상의 사람들이 많아요. 라스푸틴, 신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거 다 저기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예, 그 저 히틀러를 비롯해서 그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무솔리니도 그 애인과 함께 목이 졸려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김일성 인간은 잘 사네요. 그 인간들 참 희한하죠.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인간들 구속 잘했나? 혹시 또 고향이 북한이라 가지고 또 칭찬 편드는 건 아니죠. 배가 아파서 그런 거죠. 이 같은 김씨지만 이놈들 참 그 뭐 잘한겠다고 저렇게 3대가 잘 먹고 잘 사네. 참. 그 지금 이게 좀 우리나라 저 박근혜 북한에 땅이 좀 있었구나. 땅이 많았죠. 그래서 욕을 하시구나. 그 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 틈 때문에 좀 저 김정은 저놈이 좀 이것도 한번 또 좌파들이 저희 또 고발할까요? 괜찮습니다. 김정인 놈이라고 하는데 뭐 어린 놈이니까. 네. 예, 우리보다 한참 어린데. 그럼 또 암살하려나 또. 괜찮습니다. 빼주세요. 네? 빼주고. 그래. 이거 빼주려고 한 부분은 아니 김정은이 보고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보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뭐라더라 김정은 위원장님? 위원장이라 부르라. 그 우리나라 현직 야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건 정신 나간 놈들이죠. 누구예요 그 인간 도대체? 하도 많아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놈이라면 큰일 나겠네요. 그 야당 괜찮습니다. 국회의원. 내가 빨리 이거 최순실 일이 끝나야 한국의 안보 정체성도 공격을 좀 하려는데. 그 빨리 이제 제보고 왜 문재인이 이야기는 안 하고 박원순 이야기는 요즘 안 하고 최순실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태풍이 밀려오는데 선풍기 갖고 붙여봤자 맞바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 최순실을 빨리빨리 조져버려야 뿌리를 캐가 조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이쪽이 맞을 만큼 맞은 다음에 반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빨리 반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질 급하게 그러지 말고 좀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이 일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그 전 대표의 그 친북 발언도 지금 수익 넘어가고 지금 김정은의 지금 핵 문제도 넘어가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아이 참네, 이게 참 속상합니다. 드디어 새누리당에서 이제 반란자들이 깁치를 들었습니다. 뭐 24시간 뭐 36시간의 법칙인가에 그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반란하고 레볼루션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갈 거라 보십니까? 이제는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분이 좀 더 저처럼 좀 이렇게
생긴 것도 닮았고 좀 구불구불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이 은행이 외모가 다 닮으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돈은 훨씬 많아요 보면 저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장인은 또 이게 그 북한 거기로 감옥에서 옥사했죠. 그 예, 저기 예, 북한에 예. 그 저기 이 빨치산 비슷한 분이었죠. 그분이 참 말을 잘하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럼 내보고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아니 그게 그거 말을 잘한 게 아니라 그것도 또 아까 노무현 대통령은요 예. 동서문답을 하면 그걸 중개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아까 검사하고 허심탄회하게 계급장 떼놓고 환산해놓고는 이래라면 막가자는 거지요 이러면 그죠. 제가 그다음에 때는 예. 그다음에 또 아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부인의 집안의 가게에 예. 문제가 있다 이라면 예. 우리 부인의 가게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그렇죠. 마누라도 그 정답이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예.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한다 예.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예. 그렇다고 내가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거는 완전히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누가 버리라 했어요? 그게 이제 말을 잘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트럼프가 그렇지 않잖아요. 막 그 지한테 곤란한 질문하면은 동문서답 하잖아요. 원래 그 권력 지향적인 인간들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잘 빠져나가잖아요. 동문서답. 여러분들 동문서답이 하나의 비결이에요. 분리할 때. 나는 동문서답을 안 하고 뭐라 하면 그다 갖다 박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건 배워야 돼요. 참 막 하니까 그렇다고 마누라를 버려야 말입니까? 그 전부 다 칭찬하냐. 로맨틱하다. 제가 볼 때 하나도 로맨틱 안 한데. 그리고 그 좀 별로 못났잖아요. 그거야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주관적인 생각도 말 못하면 그 민주사회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원장님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할 없으시죠? 말 많은데요. 벌써 끝났습니까? 아니 좀 더 하십시오. 좀 더? 예. 오늘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최순실이 지금 5분 여기 보태면 됩니다. 예. 디인으로 최순실 일가 예. 재산 저거 좀 땡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3천억인데요. 그래야 빼니 뭐 비행기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3천억은 있어야 배도 10만 톤짜리 사고 또 기획실장님도 또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면 돈도 들고 이렇게 좀 쓸 돈이 많아요 지금. 그럼 저하고 예. 여의도에 가가 예. 최태민 최순실 일가 예. 부정축제 재산 환수하자 하고 피켓 뜨고 1인 시위를 교대로 좀 하면서 그 앞에다가 별표를 붙이게 하는 거. 우리 둘 중에서 누가 좋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 그러면 이제 한 시간 서 있으면 둘 중에서 한 명한테 별표를 붙일 거 아닙니까? 댓글에 한번 보니까 뭐 김승진 대통령 까먹 아니니까 진료나 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재팬이 좀 많더라고요. 자 혹시 저기 혹시 그저- 원장님 상처 입을까봐 제가 지한 것도 좀 있습니다. 또 뭐라 해라 그때 아니 그냥 제가 보면 네. 나도 막 글자만 보면 읽지도 않고 눈보다 손가락이 먼저 가서 지압을 해요. 아니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저는 제가 대통령 카메라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참신한 공약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원장님하고 처음에 갔을 때 나는 그래도 정치 바닥에서 그냥 바람이나 좀 잡고 다녔고 예. 원장님은 뭐 의사고 이래서 이게 뭐 경쟁도 안 되는 일을 나하고 붙으려나 했는데 예. 대표를 보고 뭐 이러니까 내가 좀 밀리고 있더만요 요즘요. 제가 이렇게 좀 원래 잘하잖아요. 구불구불하게. 그래서 대중들이 참 파퓰리즘에 넣으라구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 올바른 이야기를 광야에서 이야기하면 외면하고 원장님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둥그무리스리하게 예?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황 소장님이나 저나 근본 철학은 똑같을 거예요. 그 정의를 추구하는 거나 제가 이렇게 구불구불한 사람 같지만은 저의 원칙을 벗어난 일에는 양보를 안 하죠. 저는 막 욕을 하도 많이 처먹어갖고요. 옛날에는 종편 십상시에서 예. 요즘은 또 저기 자빨의 본색을 드러내는 예. 고향으로 돌아갔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남이 황 소장님 욕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욕도 예. 처음에는 이 댓글에 욕 한번 보고 이 데이트에 욕 하나 보면요 밤새도록 기분이 나빠가 어떨 때는 예. 저놈을 고소를 할까 어떨 때는 이빨이 바득바득 갈릴 때가 있는데 하도 먹다 보니까 예. 어떨 때는 욕하는 놈이 나타나면 좀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저 변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조이스트. 예. 그 뭐 여하튼 욕하는 거를 자기 발전의 개그를 삼으면 되고요. 또 원장님하고 할 때 있나? 또 송영수는 내가 한번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저 책상 치고 한번 이야기했다고 어디서 건방지게 방송 중에 책상을 치느냐고 누가 또 그런 글을 저한테 달아놨더라고요. 시청자 보고 뭘 한다고. 예. 내가 내 방송 하면서 책상 치면서 시청자 보고 뭐라 못합니까?
뭐 그럼 좀 책상 치는 걸 좀 저도 아까 한번 쳤는데 예? 그걸 좀 금방 원장님이 쳤을 때는 말만 안 하다가 내가 한 번 친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순하게 나는 보이잖아요. 대중에 네. 어떤 이 파퓰리즘의 속성에 놀아나는 대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파퓰리즘 이제 민주주의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치즘이 득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류가 개발한 정치 제도 중에서는 민주주의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을 포용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미국의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요. 예. 외관상의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에서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히스패닉이나 뭐 흑인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인기 영합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의 이민 숫자를 점점 늘리면서 그 오바마나 힐러리 유 같은 민주당의 사람들이 점점 미국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몇 개의 파퓰리즘적인 정책만 해버리면 더 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투표 형태. 즉 오바마 지지율이 15%도 안 될 겁니다. 히스패닉에 85대 15 정도. 흑인은 아마 한 자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트럼프 지지율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 사회가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양대 극단적인 정치 세력 하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진작 안 터진 게 한국의 정정의 대립이나 이념적인 대립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번져서 터졌을 건데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갖다가 뒤에 숨어서 이런 부패가 기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잘 터진 것 같고요. 뭐 아마 참그 나비 효과로 작년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이 안 터졌으면 이게 다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 뭐 박관청 경장 같은 것도 다 그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그동안의 소문이 다 맞았고요. 그런 게 잘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게 진정한 민주화의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 검찰의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 KFBI 필요합니다. 그것도 독립적인 시험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 자, 언론이 박관천이가 검찰에 가서 최순실이 이리라 했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봤으면 아무도 관심 안 이렇게 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졌고 박관천이 뭐 룸살롱 황제한테 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죠. 한 주간지가 작년에 9월 달에 한국의 정치 실세가 누구냐 하니까 1등 정호성, 2등 최경환, 3등 이재만, 4등 안봉근 이래 나왔으면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그러면 정치부 기자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서관이라는 게 높아봤자 1, 2급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조선일보가 그 사건을 맨 처음에 파헤쳤을 때도 그 조선일보에 대한 욕을 많이 했죠. 부패 기득권이라고 부패 했죠. 기득권 해가지고.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TV 조선이나 조선일보를 그렇게 욕을 하죠. 근데 아직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편드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5%, 국민의 5%. 아니 뭐 어떤 조사는 10% 넣은 데도 있어요. 예,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지만은 아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시 인간은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10%의 사람들은 참 조금 가련해요.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극자와 극우는 둘 다 위험한 겁니다. 자기 행동을 갖다가 돌이켜보거나 반성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련하게 해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는 우병우 씨도 참 저는 가련하게 봐요.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들 잘못이 없겠어요. 저도 항상 반성을 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나 주위에서를 욕하면은 또 댓글도 보면은 아 내가 오늘 자랑을 많이 했나? 조금 더 자제하자.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좀 덜하네. 반성을 좀 하고 오셨어요. 반성하고 왔죠. 저 댓글을 보면 욕하면은 고맙게 생각해요. 앞으로 저렇게 좀 욕을 많이 하시면 점점 더 사람이 훌륭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저 뭐 워낙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나나라 하지 말고 저저라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발전의 계기가 되죠. 칭찬만 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질책성 댓글을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보다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 훨씬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요. 저는 뭐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 싹 지어버리고 내가 기 막고 간다. 떠들어라. 개나 짖어라. 소나 짖어라. 이러고 갑니다. 왜냐면 저는 다 그냥 제가 고치다 보면요. 이래도 고치고 저러가 고치면 나중에 내가 갈 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철학은 바꾸면 안 되고요. 어떤 그런 어떤 황 소장님이나 저나 어떤 근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건 같잖아요.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 저도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를. 예. 저는 구분한 것 같지만 원칙에 건너는 거는 한치의 용서도 안 합니다. 그건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알 거고 저는 뭔가를 한다면은 해요. 그래서 함부로 한다는 말을 안 하죠. 저도 신경질을 좀 신경질적으로 방송을 하는 데서 신경질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또 열을 받아버리고 저는 충동 조절 장애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상적인 분이고요. 저는 뭐 황 소장님의 어떤 정의에 대한 신념을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그걸 겉으로 약간 부드럽게 표현할 뿐이죠. 오늘 원장님하고 저하고 왜 갑자기 서로 칭찬을 해주는 이런 예? 칭찬합시다 프로가 됐는데 항상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고 있고요. 저는 좋아하고 있어요. 원장님의 훌륭한 인품을 보면서 참 나도 좀 배워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배우려다가 또 놀고 앉았네 소리 듣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